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대 역사, 조선 후기 시대의 역사 우리가 또 열심히 풀어보고 있죠. 61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뭐 공무원 시험들 시험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그래서 61번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간혹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61번부터 힘차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의 호의를 전담하기 위해 군대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 군대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도성을 중심으로 한 내영과 화성을 중심으로 한 외영.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에 왕실 도서관을 세우고 왕실 도서관, 그래서 직제학, 직각, 대교 등의 관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느낌 옵니다. 그러니까 요 군대 대표적인 이 왕이 만든 군대가 뭐죠? 장룡영이죠. 그리고 왕실 도서관은 뭐였어요? 규장각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 임금은 누굽니까? 예, 정조입니다. 정조. 자, 1번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고종이죠. 네, 흥선대원군 때 이 통공정책 시행하였다. 그렇죠? 이 신의 통공이죠. 그래서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삼정 이정청 세조정치기의 철종 때 실시했던 정책이고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또 개화기 정책 때 그래서 세조정치 이후에 나타나는 19세기 중반부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정조의 모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은 노선을 추구한 각 왕들의 정책으로 옳게 각 왕들 쉽습니다. 준농당평 당패 옳고 그러면 명백히 엄준하게 정조죠. 정조. 자, 완론탕편 어느 당파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킨다. 이게 영조죠. 영조. 그렇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환국을 시도하였다. 자, 기억. 황국을 시도했다. 황국을 시도했던 사람은 영조도 아니고 정조도 아니고 누굽니까? 숙종이죠. 2번 기억.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 대폭 정리했던 사람은 우리가 영조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또 문제 많이 풀어보겠습니다만은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 자 3번 니은 신문고 제도를 부활화했다. 영조 때. 그렇죠. 원래 태종 때 실시했던 신문고 제도 쭉 없어졌다가 신문고 제도 왕권 강화 차원에서 또 지방 관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영조 때 부활을 했습니다. 4번 니은 초기의 문신제 실시했다. 자, 초기의 문신제 정조 때 했던 것이고요. 자, 5번 니은 화성건설 역시 정조입니다. 정답 3번.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후기 실학자와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기억, 정약용, 농업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로 균전론을 제작자. 균전론 누굽니까? 유영원이죠. 정약용은 여전론하고 정전론이에요. 니은 홍대용, 무역선을 파견하여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무역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북가파입니다. 제가 북가파입니다. 누굽니까? 박제가. 자, 디귿, 유수원, 우서를 서술하여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자, 리을, 유영원, 자양농을 육성하기 위한 토지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양반 분벌제도, 과거제 노비제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과 니은인데, 여러분들 그 중상학파, 중농학파가 뭐 토지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데 주로 이제 중상학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영원 같은 경우 여기 양반 문벌제도, 뭐 노비제 모순 이런 걸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없애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1번. 자, 64번. 다음 비추신 왕과 관련된 정책을 고르세요. 민생의 안정과 문화봉에 힘쓰는 왕은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 군주였다.
왕은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상공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공정책 또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 1. 창덕궁 안에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을 설치자. 자, 대보단 뭡니까? 이 명나라 왕이 그 신종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신종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의 황제였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숙종대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들 부활했다. 영조죠. 3번 인문종합질에서는 신증 동국여지승남. 원래 동국여지승남은 누구? 성종인데 신증 다시 만든 거죠. 보완한 거죠. 그래서 중종. 4번 강화도에 외교장관을 두어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 등 서적을 보관했다. 정조.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5번.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7급 문제입니다. 7급 문제. 1. 조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광 개발을 금지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청나라에 갖다 줘야 되는 은의 수요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광 개발 민간인들도 허가를 해줬다. 우리가 앞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풀어봤던 것이고 2번 공인들 중에는 독점상인이 도구로 성장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고요. 3번 동전의 원료인 구리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4번 신해 통공 이후로도 금난 정권을 가진 시전상이 존재했다. 특히 어디에? 서울 종로 6.2전에. 네. 5번 중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역관이 불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이 역관은 그 실무 행정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6번 역시 7급 문제. 7급 문제. 이건 좀 7급 다 와요. 조선 후기 칠학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유영호는 여전론을 통해 토지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 여전론은 누구라고요? 정약용. 2번 유수원은 의산문답에서 지구자전설 홍대용이죠. 홍대용입니다. 3번 서유구는 청을 방문한 이후 선박과 술의 이용을 강조했다. 선박과 술에 특히 강조했던 사람 박제가. 4번 최양기는 서양의 지리, 천문학, 의학 등을 적극 수록했다. 19세기 때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동서양의 뭐 과학이라든가 학문, 업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대성했던 사람입니다. 최한기라는 사람. 그래서 그닥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 그때까지 생존했던 그런 사람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5번 정약용은 전국을 답사하여 동국 여지지를 편찬했다. 김종호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1, 2, 3,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틀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한기 같은 경우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수습한 이후에 나타난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지문 잘 볼게요. 영조실록이죠. 영조실록. 네, 조선왕조 영조. 적이 청주성을 함락시키니 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연년이 죽었다. 처음에 적 권서봉 등이 양성에서 군사를 모아 청주의 적과 청주의 적괴 이인자와 더불어 군사 합치기를 약속하고는 청주 경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상해에다가 병기를 실어다가 고을성 앞 숲속에다가 몰래 숨겨놓았다. 이인자가 자칭 대원수라 위서하여 적당 권서봉을 목사로, 신천영을 병사로, 박종원을 영장으로 삼고 열읍에 흉격을 전해 병마를 불러 모았다. 영부의 재물과 곡식을 흩어 호개하고 그의 도당 및 병민으로 협정한 자에게 상을 주었다. 영조가 깜짝 놀랐죠. 영조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나와 있는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인자의 난. 자, 이인자의 난으로 인해서 영조가 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론 세력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소론이죠. 소론 세력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이 노론 사실은 노론 세력을 억누르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노론이라든가 남인 세력들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등용시키는 완론 탕평 정책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1.
환국의 정치 형태가 출현했다. 이건 숙종 때고. 2. 소론과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소론과 남인이 권력을 정권에서 소외됐던, 이건 언제입니까? 정조 때죠. 그 다음에 3번 완론 중심의太平 정치. 네, 맞는 거고요. 4번 왕실의 외척이 군사권을 계속하여 독점 장악했다. 왕실의 외척, 한 가문이 세조 정치죠. 19세기 전반에. 5번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히는 정치. 이것이 준론 탕평이죠. 정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8번. 다음에 주신 그와 관련된 저서는 그는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애절량이라는 시를 남겼고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의서를 펼쳐냈다. 마진이 뭐죠? 마진이 홍역이죠.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는 마마나 그 호환이나 마마 따위가 뭐 옛날 비디오에 나온다고 그랬죠. 홍역입니다. 자, 이거가 관련된 거 마가 회통이라는 의서를 지었죠.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애절량이라는 시는 우리가 앞에 사료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어린아이에게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뭐 군포를 걷어들이고 죽은 사람에게도 또 군포를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애절량이라는 시죠. 누굽니까? 정약용.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눈에 보여요. 흠흠신서. 그렇죠? 그 감옥에서 죄인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것을 쓴 책이죠. 정답이 2번인데 다른 보기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의사문답 누구? 이제 말해주셔야 돼요. 누구? 홍대용. 3번 의방육치 세종 때 간행된 의서죠.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홍소초. 이것은 바로 박지원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9번. 다음 자료가 등장하는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이양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이양이 뭐죠? 모내기법이죠. 네. 김맥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다. 자, 이거였습니다. 이양법, 이 시기. 네. 이양법을 우리가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소개되는 것은 고려 말에,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는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것을 실시했다.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 모내기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2번 일부 농민은 인삼, 담배, 채소, 면화 등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때에. 3번 지주에 대한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자, 타조법이 뭔지 도조법이 뭔지 타조법 우리가 언제? 조선 전기 때, 도조법 조선 후기 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수공업에서 자금과 원재재를 미리 받아 만드는 선대제 수공업. 네, 그렇고요. 5번 교환경제의 발전은 해동통보를 비롯한 여러 화폐의 사용을 확산시켰다. 이거 해동통보 언제 때? 고려 숙종 때. 자, 조선시대 때의 화폐는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뭐 상평통보. 역시 조선 숙종 때 나오는 상평통보.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70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의 저술로 옳은 것은 무엇을 여전이라 하는가? 산골짜기와 사천의 형세를 가지고 그 경계를 그어 만들고는 그 경계의 안을 여라 이름하고, 이 여에는 여장을 두고 무릇 여의 전지는 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그 전지를 다스리되 피차 경계가 없이 하고 오직 여장의 명령만 따르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겁니다. 여전제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자, 정약용의 저서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어떤 책이다? 경세유표는 중앙의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방계수록 누구? 유영원이죠. 동상목, 안정복, 의산문답, 홍대용. 정답은 1번. 자, 71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그가 저술한 해외 견문록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게 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몰라도 찍어도 맞아요. 그는
청의 단여와 수레와 선박, 화폐의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술 개발을 통한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한전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청의 단여와 수레와 선박, 화폐의 유통을 강조했다. 여기까지만 딱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 박제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전론,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아, 이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청의 단여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던 건 박제가도 주장하지만 누구도 주장합니까? 박지원도 주장을 합니다. 박지원도 주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뭐 상상력, 응용력을 추구해가지고 맞추셔야 되는 거죠. 1. 이경직의 부상록. 이것은 광해군 때 일본 기행을 갔다 온 책인데, 일단 뭐 이경직이라는 사람이 실학자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이 열하일기 중국에 갔다 오면서 쓴 기행문이죠. 그 다음에 박제가의 북학이. 그 다음에 이수광의 지목유설. 실학자의 선구자죠. 지목유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뭐 가지고 고민해요? 2번하고 3번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과 3번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누굴까? 일단 여러분들, 박제가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돼서 박지원에 비해서는 좀 더 소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상공업 발달을 좀 더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전론은 이익이 기탁했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박지원으로 했는데,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이 있고요, 박지원의 한전론이 있습니다. 이익의 한전론이 있고 박지원의 한전론이 있어요. 자,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두는 겁니다.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이익이 주장했더니 여기 뭐가 나오죠? 영업전이 나오죠. 영업전. 그쵸? 영업전. 그래서 토지 소유 요만큼이 있다. 그럼 요것은 절대로 팔지는 못한다. 최소의 토지는 남겨둔다. 이 최소의 토지가 영업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박지원의 상한선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해 두는 겁니다. 제한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본다면 박지원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아주 좋은 문제. 이 지역인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자, 72번 문제. 기자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자는 이제 중국 사람이죠. 예,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쭉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건너와서 중간에 왕위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위만조선으로 가는데, 기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에서는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네, 그렇고요. 2번, 고려시대에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이 보기입니다. 3번, 한백겸은 토지개혁론 입장에서 기자의 정전에 주목하였다. 네. 4번, 이익은 사만정통론에서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사만정통론에서 기자가 조선에, 원래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정통성, 우리의 어떤 민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이익 같은 경우는 사만정통론에서 기자가 조선의 국왕에 봉해졌다는 주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어떻게 봤냐면, 맨 처음에 단군도 인정하지만 기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위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만은 중간에 정권을 찬탈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한으로 가는데, 삼한 중에서도 뭐 마한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한을. 자,
있다.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와 조선시대 화폐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뭐 앞에서 이제 총괄적인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지만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억, 철저히 건원중벌을 썼다. 최초의 화폐죠. 어느 시대 때? 고려시대, 성종 때. 고려시대, 숙종 때 거의 대부분의 화폐가 만들어지지만 성종 때 최초의 건원중보가 나왔다. 이거 꼭 기억해달라라고 제가 앞에서 주문을 했어요. 니은, 종이화폐인 저화가 발행되었다. 이것은 고려 말기죠. 그래서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나왔던 것이고. 디귿,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은병, 활구. 이거 숙종이죠. 고려 숙종. 자, 그 다음에 리을, 삼국의 발달에 따라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거 조선시대의 숙종.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럼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지방 군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좋아요. 이런 문제들 나올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찍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희비가 갈리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잘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방요진 영진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영진군이 있었다. 병영, 수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조선 전기죠. 네. 니은, 양반부터 천인에 이르는 신분으로 구성된 소고군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이제 임진왜란 때에 깜짝 놀라면서 조선 후기 때의 지방군의 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십정은 각 주마다 한 정에 배치되었는데 한 주에는 2정, 통일신라죠. 리을,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영군과 양계 지역의 주진군, 고려시대의 제도고. 그래서 리을, 디귿, 그 다음에 기억니은. 리을, 디귿, 기억니은. 정답 4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추씨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왕은 계지술사를 걸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국가경영을 혁신하였다.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여 자유성업을 진작하고 전국 각지의 광산 개발을 장려했다. 자, 딱 이 왕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 자, 기억, 무의영을 설치했다. 저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군사제도라는 걸 쭉 정리해 줬습니다. 무의영,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군대 제도죠. 무의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중앙군, 뭐 수어청, 총융청, 그 다음에 뭐 숙종 때 나오는 금의영, 훈련도감, 어영청, 그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무의영은 몰랐어요. 무의영은 뭐냐면, 무의영은 이영제도인데 고종이 개혁정책을 하면서 무의영, 그 다음에 장어영, 이렇게 5군영을 이영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고종 때 했던 것이고요. 고종 때. 니은, 동문휘고를 편찬했다. 이 동문휘고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여러 개의 문서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중국과 일본과 통틀어서 외교 문서를 정리한 겁니다. 외교 문서. 누가? 정조가. 자, 디귿, 수성 윤음을 반표했다. 수성, 도성을 지키는 원칙을 반포한 거죠.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영조가 한 겁니다. 영조가. 그래서 금의영, 어영청, 훈련도감. 금의영, 어영청, 훈련도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게 총융청하고 뭐가 빠지게 되죠? 수어청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수어청은 원래 어디 지키는 거예요? 남한산성 지키는 거예요. 남한산성. 그래서 광주에 가는 수령이 이 수어청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광주로 가는 수령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19세기 때에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이 수어청의 군사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그래서 영조입니다. 영조. 리을, 한구자, 정리자를 주조하였다. 한구자, 정리자. 이게 뭘까? 뭔지 몰라도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이게 뭐예요? 활자 인쇄하는 활자판입니다. 활자판. 한구자는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을 정조 때 정비한 것이고요. 정리자는 정조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볼게요. 1번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거죠.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 두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선을 확정한 뒤 세웠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2번 청나라 사람의 계속되는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하여 국경을 침범했다. 이게 틀린 거죠. 백두산 정계비는요, 청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예,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일방적으로. 왜냐면 얘들 여진족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 백두산 요쪽 만주 이쪽을 굉장히 자기네 민족적인 성지로 여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국경 문제가 대두다 보니까 뭐 우리한테 뭐 얘기도 없이 쟤네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에 야,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원래 세웠던 건 청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웠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번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쪽 경계인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토문강이 중국 측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두만강이다. 4번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면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가 된다. 그렇죠.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약간의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북쪽 지역이니까 북쪽 지역만 지도를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그냥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그거 그리는데 얼마나 된다고 되게 성의 없게 보이기도 하고. 백두산에다가 이제 국경을 정하는데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잖아요. 동쪽으로는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을 경계로 한다. 그럼 청나라는 토문이 이 두만강이다. 아니다. 이거다. 이쪽에서 흐르는 강이다. 이것이 토문강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은 청과 우리나라의 국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정답 일단 2번이고 77번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특집인 것 같아요. 다른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개가 된다. 중략.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내가 곧 달이다 라는 거죠. 내가 곧 달이다. 내가 태양이다 라고 주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중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건 누굽니까? 정조 때 왕권 강화, 군주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본인이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글이죠. 만철 명월 옹자서. 이름도 어려워요. 만철 명월 옹자서예요. 자, 그러면 만천, 냇물의 갈래 만개, 명월, 밝은 달. 이 밝은 달은 곧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정조의 주장입니다. 정조 때의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손으로 있을 때도 신하들이 들락날락 좌락펴락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도 그 노론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군주권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1.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해동농서 누가? 서우수죠. 서우수. 임원경제지라는 농서를 지은 서유구는 서우수의 아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2번. 갑인예성에서 왕권을 강조하여 기념복을 주장하였다. 이건 남인들이죠. 현종 때.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효를 내리고 강감사 사당을 건립했다. 숙종입니다. 숙종. 네, 숙종이고요. 4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참여하는 설섬수세제를 처음 실시했다.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효종 때고, 효종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78번.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리을. 자,
예조가 아래기를 기억. 자의 왕 대비께서 자의 대비 얘기하는 분입니다.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하는데 니은 어떤 사람은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디귿 어떤 사람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자,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은데 3년복을 입어야 되느냐, 상복을, 아니면 1년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 왕은 누굽니까? 효종이죠. 그 왕이 죽었을 때 했던 건 첫 번째 예송인 기해 예송이죠. 현종 때 일어났던.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기억.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자의대비. 네, 맞죠? 니은. 2번 니은.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이죠. 남인. 예, 맞습니다. 3번 디귿. 송시열은 제2부정을 내세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서인이죠. 서인은 1년. 네, 맞고요. 그러면 제2부정은 뭐냐? 채는요. 채는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서 나오는 몸체는 아들인데 정은 뭐냐면 정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부정, 정통성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원래는 적장자 원칙이죠. 적장자. 왕통을 이어받는 게 적장자, 장자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적자. 적자는 뭐예요? 퍼스트 레이디에서 나는 걸 적자라고 불러요. 그죠? 적자가 아닌 거는 뭐죠? 서자죠. 서자. 그죠? 이게 원칙인데 효종 같은 경우는 적자이기는 한데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남이잖아요. 그래서 제2부정이라고 했던 겁니다. 4번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됐다. 국조오례의는 여러 가지 그 관왕상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런 것들을 딱 제시를 했는데 이 국조오례의에 이것과 관련된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차남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대비가 몇 년복을 입느냐 이런 건 없었죠. 만약에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9번. 미주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저와 같이 이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건 뭐지? 네, 이건 뭐지?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위양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느낌이 딱 옵니다. 어떤 느낌?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한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 주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근데 아주 낮은 사람이라면 또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직인 중인들층이죠. 중인들. 뭐 향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항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시집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은 자, 일단 어우, 야담, 연조, 귀감, 호산, 외기, 소대풍요 있는데 정답은 소대풍요예요. 소대풍요. 영조 때 만들어진 시문학집인데 이것들이 이제 그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 중인들이 이 문학, 여기 나와 있는 시사, 그러니까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시문학집입니다. 소대풍요. 그리고 참고로 어우야담은 유목민의 설화집이고요. 그 다음에 연조귀감은 정조 때 이진흥이 쓴 향리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조일용, 호산외기는 조일용이 쓴 중인, 화가, 승려, 잠반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명한 중인이라는 거, 화가, 승려, 잠반들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시집, 중인들의 시문학집을 물어보는 거니까 소대풍요를 골라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자, 종래에 조선농학과 박물학을 집성하였다. 박물학, 여러 가지를 다 집재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인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둔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관청에서 운영하는 관둔전, 군대에서 운영하는 군둔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해동 농서를 앞에서 났던 해동 농서를 지었던 누구? 서유구의 아들인 서호수의 아들인 서유구입니다. 서호수의 아들인 서유구. 1번 색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색경은 박세당의 농서고요.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농서. 그 다음에 3번 관홍소초, 이거는 박지원의 농서죠. 이 관홍소초가 홍만선에 여기 나와 있는 산림경제를 참조로 해서 만들어진 농서예요. 자, 그러면 서유구는 너무너무 유명한 임원경제지를 지었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번부터 8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은 약간 그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다음 시간은 좀 많겠네요. 110번까지 근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깡그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